자, 오늘은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 자, 이것은 언제 구동이 되고 사용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 자, 컴파일 단계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알고리즘적인 문제 또는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쓸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된다. 자, 그런 문제들이 뭐냐? 사용자들이 입력값을 잘못했거나 그 프로그램을 잘못 조작을 해서 발생되는 경우. 자, 프로그램은 이상은 없지만 그 입력값이라든지 알고리즘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예외 상황들을 처리하는 것이 예외 처리입니다. exception handling. 자, 예외라는 것은 에러와 좀 구분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러라는 것, 오류라는 것은 주로 컴파일 단계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조차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것을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외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예외 상황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 언제 그것을 쓰느냐, 예외 상황을 언제 쓰느냐 하는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try, through, catch 이 세 개가 한 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through 없이 try, catch 이 두 개만으로도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예외 상황을 감지하는 것은 try, 그리고 예외 상황을 어느 지점에 이동시키는 것, 그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수단, through입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이 발생된 것을 처리를 하는 것, 처리를 한다는 의미는 자, 비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료 또는 이전 작업으로 복귀시킬 때 캐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y, through, catch는 한 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예외 사항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는 모두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자식 클래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오류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함수 쪽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함수 제일 뒷부분에서 펑션 스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의 상태, 이전의 함수들은 펑션 콜 스택에 잠시 보관을 해놓는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언와인딩이 된다. 자, 그래서 스택 언와인딩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택 언와인딩, 여기서 나오는 예외 처리에서 나오는 스택 언와인딩은 예외 처리가 발생됐을 때 그 예외 처리를 처리하고 펑션 스택에 있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함수들을 언와인딩 시킨다. 해제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예외 처리 상황을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뭐냐?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동적 메모리 할당은 new를 썼고,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를 할 경우에는 delete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auto 언더바 ptr. 이것은 뭐 하는 거냐? 자, delete를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해제를 시켜줍니다. 자, 아주 편리한 스마트 포인터예요. 자, auto 언더바 ptr. 자, 이거에 대해서도 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상황이라는 건 뭐냐? 어떤 문제 덩어리입니다. 어떤 문제냐? 오류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과정에서 어느 임의의 순간에 발생되는 문제 덩어리들을 이 예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외 상황,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된다.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측되었다면 아마 코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 사용자가 입력값을 잘못 떴다든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예외 상황입니다.
자,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처리를 하는 게 exception handling입니다. exception handling. 자, 이것을 캐치해서 하게 되겠죠. 캐치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 캐치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 자, 때에 따라서는 임의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지만 이 exception handling을 쓰게 되면 그 캐치 안에서는 어떤 자연스럽게 종료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 또는 종료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계속 구동을 시킬 수 있다. 자, 어떤 문제, 예외 상황을 해결을 하고 바로 이전 단계로 복귀를 시켜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 exception handling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예외 상황을 try에서 발생시키겠죠. try에서 발생시키면은 이 포크레인처럼 되어 있는 exception handler가 그 예외 상황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들어 올려요. 자, exception handler는 through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rough라는 키워드가 역할을 해요. 그 through는 이 포크레인은 예외상을 들어다가 어느 지점에 놓느냐? 캐치 쪽에 이동을 시킨다. 캐치 쪽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 마냥 오류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 오류를 exception handler가 들어다가 그거를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리졸브 할 수 있는 어느 지점에 위치를 시킨다. 이게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류상을 감지하는 것은 try. 그걸 오류상을 들어다가 어느 지점에 위치시키는 것은 true. 그리고 그 오류상을 처리하는 것. 처리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또는 때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캐치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자, 예외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프로그램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신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예외 처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클래스, 런타임 에러라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오류 처리에 관계되는 클래스 구조를 볼까요? 자, 최상위 베이스 클래스에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조금 전에 설명한 런타임 언더바 에러, 그리고 로직 에러 이런 것들을 자식 클래스로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는 exception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는 로직 언더바 에러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만들어진다. 언제? 예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가? 컴파일러가 그 객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우선 런타임 에러를 볼까요? 자, 런타임 에러라는 클래스, 이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겁니다. 자, 오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클래스를 이용해 갖고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만들어냅니다. 자, 이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 예외 상황을 어떤 예외 상황인지 기록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what이라는 버추얼 펑션입니다. 이 what이라는 버추얼 펑션. 자, 이 what이라는 버추얼 펑션은 런타임 에러. 더 위에 있어는 제일 위에서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입니다.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 자, what을 여러분들이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우선 예외상을 감지하는 부분 try 블럭입니다. try라는 키워드를 쓰고 brace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일반 함수처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 try라는 블럭은 어느 지점에 위치를 시킬 것이냐? 아마도 어떤 특정 예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러분들은 try 블럭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자, 어느 특정 지점에 오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try 블럭을 위치를 시킨다. 자, try 블럭 내에서 예외 처리가 감지됐다. 예외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자, 예외 상황이 발생된 지점 아래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먼트는 스킵이 된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제어권이 그 아래 스테이트먼트로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중지를 한 다음에 트라이 블록을 빠져나와서 캐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했다. 어떤 A라는 10번째 줄에
예외사항이 발생했다. 그럼 11번째, 12번째 이 아래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바로 캐치블럭으로 점프를 해서 넘어간다. 그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캐치블럭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자, 트라이 부분에서 예외사항이 발생돼서 그 예외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캐치블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캐치블럭은 트라이블럭 바로 아래에 놓이게 된다. 자, 트라이블럭은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트라이블럭에 딸려있는 캐치블럭은 한 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이 될 수 있다. 자, 트라이블럭은 한 개가 있다면은 캐치블럭은 한 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자, 예외 상황. 자, 트라이블럭에서 예외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익셉션 파라미터들이 전달이 된다. 어느 지점에 캐치블럭 속으로 전달을 하게 된다. 트라이블럭에서 발생된 예외사항에 대한 익셉션 파라미터들이 캐치블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럼 캐치블럭에서는 그 예외사항의 타입을 확인하고 그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익셉션 타입, 익셉션 파라미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함께 캐치블럭 속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트라이블럭 속에서 발생된 예외사항들이 캐치블럭 내에서 확인이 되었다. 자, 캐치블럭에서 어떤 예외사항, 트라이블럭에서 발생된 예외사항 조건들이 캐치블럭에서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캐치블럭 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트라이블럭에서 예외사항이 발생됐을 때, 자, 예외사항이 발생됐을 때 더 이상 트라이블럭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즉, 10번째 스테이트먼트에서 예외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트라이블럭은 끝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제어권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바로 빠져나와서 어느 지점으로 가느냐? 캐치 블럭으로 넘어가든다. 그래서 익스파이어 됐다는 말은 그 아래 스테이트먼트로 진행이 되지 않고 바로 캐치 블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던, 물론 제어권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로컬 변수들은 해제가 되겠죠. 자, 캐치 블럭에서 예외 사항들이 처리가 된다. 자, 캐치 블럭. 그리고 제어권은 자, 완료된 다음에 자, 어떤 식이냐?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 사항이 발생돼서 캐치 블럭을 전달이 됐다. 캐치 블럭 내에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어권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있었던 트라이 블럭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그 다음 번째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캐치 핸들러에서 트라이 블럭을 다음에 나오는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사항이 발생됐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캐치 핸들러에서 예외사항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어권은 다음번에 넘어간다. 다음번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간다. 자, 스택 언와인딩이라는 건 뭐냐? 예외사항이 발생됐다. 그렇다면 앞부분에서 종료되지 않은 함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은 자연적으로 언와인딩이 된다. 언와인딩이 된다. 자, 예전에 함수를 배우면서 펑션 콜 스택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한번 자, 복습을 해봅시다. 메인 함수가 있어요. 자, 메인 함수가 있어. 그다음 펑션 A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펑션 A를 호출하면 제어권이 어디로 넘어가냐? 아마 여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메인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메인 함수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펑션 A를 호출했기 때문에 얘는 메인 함수는 어딜 가느냐? 펑션 콜 스택에 들어갑니다. 펑션 콜 스택. 자, 제어권이 펑션 A로 넘어가면 펑션 콜 스택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아래 메인 함수가 위치할 겁니다. 아직 종료되지 않은 함수가 있다. 그 다음에 펑션 A에서 펑션 B를 호출했습니다. 물론 펑션 A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펑션 B를 호출했어요. 그럼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펑션 A는 어떻게 되느냐? 펑션 콜 스택에 위치하게 됩니다. 펑션 콜 스택. 자, 펑션 콜 스택에 현재 메인 함수와 펑션 A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펑션 B가 있어요.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트라이 블럭이 있네요.
이 안에서 오류가 감지됐어. 그리고 캐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캐치 쪽으로 넘어갔어요. 만약 캐치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중단이 됐다. 캐치에서 예외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프로그램은 다시 비정상 종료, 강제로 종료하거나 아니면 캐치에서 어떤 예외 처리를 수행을 했어요. 예외 처리를 수행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펑션 콜 스택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캐치를 했습니다. 캐치를 했는데 여기서 펑션 B를 종료를 시켰어요. 종료를 시켰어. 그러면은 펑션 B는 강제로 펑션 콜 스택에서 언와인딩이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펑션 B는 언와인딩 된 상태로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펑션 B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펑션 A가 종료가 되는 거죠. 이게 펑션 콜 스택에서 나갑니다. 따라서 제어권은 원래 메인 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쭉쭉쭉 진행을 할 거예요. 쭉쭉쭉 진행해서 메인 함수가 종료됐다. 그러면 메인 함수도 펑션 콜 스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펑션 콜 스택이라는 게 뭐냐? 완료되지 않고 또 다른 함수가 호출됐을 때 완료되지 않은 함수를 이 버퍼 속에 보관해 놓는다. 그게 펑션 콜 스택이다. 언와인딩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해제를 시켜주는 거다. 해제를 시켜줘서 이전의 함수로 되돌아가는 것.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자, 캐치 쪽에서 매칭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 발견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전 상태에 있는 함수를 팝을 해서 바깥으로 끌어내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펑션 콜 스택 언와인딩입니다. 언와인딩. 자, 프로그램이 펑션 콜 예외 상황 처리를 왜 하느냐? 자, 강제로 종료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자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프로그램은 계속 돌면서 예외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예외사항을 핸들링하고, 즉 처리를 하고 프로그램이 계속 돌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예외사항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try catch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through라는 게 있습니다. through라는 건 뭐냐? 예외사항을 어느 지점, 즉 어느 지점에 있는 캐치 쪽으로, 특정 캐치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 마냥 포크레인으로 예외사항을 들어다가 옮겨놓는 것. 이게 through라는 키워드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through 할 때 어떤 아규먼트가 있어요. 자, 오퍼랜드가 있어요. 자, through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걸 던지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퍼랜드라고 해요. through에 대한 오퍼랜드. 자, 그러면 요 예외사항에 대한 객체를 어느 쪽에 전달을 하느냐, 어느 상황으로 전달을 하느냐, 그것이 through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특정 타입이 될 수 있고 또는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through의 오퍼랜드. 자, through가 전달하는 뭘 전달하느냐? 자, through의 오른쪽에 있는 이 오퍼랜드 피연산자를 초기화를 시킨다. 초기화를 시켜서 객체를 만들어서 캐치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외사항이 발생된다면 through의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를 생성을 시킨다. 생성을 시켜. 이거를 누구한테 던지느냐? 캐치 쪽에 던지게 됩니다. 캐치 쪽에 던져. 자, 뒤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가 있어요. divide by zero exception. divide by zero exception. 자, 어느 쪽에 상속을 받았나요? runtime error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자, runtime underbar error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예외사항. 구동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외사항을 처리하는 객체예요.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초기화 constructor가 있습니다. constructor의 아버지 클래스를 먼저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어떤 값으로? 이 문자열을 갖고. 자, 여기서 문자열을 의미하는 건 뭐냐? 0으로 나눈 값을 시도를 했다. 자, 0으로 나눴다. 자, 이것은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무한대 값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 엄격한 컴파일러에서는 이것은 예외 상황입니다. 자,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0으로 나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가 0으로 나누겠다 하면은 0값을 입력을 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예외 사항을 발생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런타임 에러부터 상속을 받았다. 컨스트럭터에서는 뭘 하느냐? 우선 아버지 쪽에 있는 클래스를 초기화를 시켜준다. 어떤 값을 갖고 이 문자열을 가지고. 자, 그럼 컨스트럭터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간단하게 컨스트럭터만 있는 클래스네요. 자, q-션트. 자, 이건 뭐 하는 거냐? 자, 이 값으로 이 값을 나누는 겁니다. 노미네이터가 1이면 디노미네이터는 2다. 자, 이 값을 갖고 나누기를 합니다. 자, 나누기 하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 자, 나누기입니다. 자, 더블 값으로 리턴 받기 위해서 스태틱 캐스팅을 했네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나누는 값을 0으로 입력을 했다. 자, 0으로 입력했을 경우에 예외사항이 발생될 수 있게끔 조치를 시켜준다. 조치를 시켜준다. 자, 어떻게 조치를 시켜주냐?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됐던 divide by zero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낸다. 자, through의 오퍼랜드입니다. 이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는 것. 자, 이렇게 되면은 through의 오퍼랜드에 해당됩니다.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얘는 전역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전역 객체가 만들어져요. 전역 객체. 자, 이런 게 q-션트입니다. 자, 메인 함수로 가볼까요? 넘버 1, 넘버 2를 입력을 받아서 나누기해서 결과를 이 리절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첫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입력값을 입력을 받아요. 자, 그런데 프로그래머 생각하기에 사용자가 두 번째 입력값, 요게 0으로 입력됐을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다. 사용자가 몰라서. 그럴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된다. 자, 트라이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자, 프로그래머 생각하기에 이 두 번째 입력값이 사용자가 0으로 입력했을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아, 그렇다면은 트라이 블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스테이트먼트에. 여기서 예외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외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트라이 블럭 다음에 나는 캐치 블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캐치 블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캐치 블럭에 대해서도 여기에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역. 이 캐치 블럭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사용자가 2를 입력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를 입력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q-션트라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자, 1과 2가 넘어왔어요. 자, 노미네이터, 디노미네이터, 0이 아닙니다. 2가 입력됐어요. 그럼 if 문화로 안 들어가겠죠? 그럼 다음으로 20번째 줄로 갑니다. 그래서 1, 2분의 1, 1을 2로 나누는 그것을 더블 값으로 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리턴 값은 바로 리절트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예외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럼 제어권이 어디로 가느냐?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 값은 0.5다 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어권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캐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로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예외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외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자, 사용자가 3을 넣고 그 다음에 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트라이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q-션트 3과 2, 3과 0, 3과 0. 그럼 3과 0이 들어왔어요. 그럼 디노미터가 0, 맞네요. yes입니다. 그럼 if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외사항을 발생시키네요. through합니다. 이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면서 컨스트럭터예요.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컨스트럭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객체냐? 런타임 에러로부터 상속받은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전역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객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누가? through가 만들어냅니다. 그럼 제어권은 어디로 가느냐? 이 through 다음에 나오는 캐치 쪽으로 이 객체를
던지게 됩니다. 이 던지는 과정에서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 상태로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이 through가 발생이 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를 누구한테 던지느냐? 다음번 캐치한테 넘깁니다. 다음번. 뒤에 나오는 캐치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이라는 레퍼런스가 누구를 레퍼런싱을 하느냐? 앞에서 만들어졌던 이 전역 객체, 즉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이 전역 객체를 얘가 레퍼런싱을 하는 겁니다. 레퍼런싱 하는 거예요. 그 레퍼런싱 한 것에 대한 멤버 함수 what이라는 것을 출력해 보면은 아마도 앞에 attempt to divide by zero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종료됩니다. 캐치 블록을 나와요. 그러면 이 캐치 블록을 나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아까 익셉션, 예외 상황이 발생된 38번째 다음인 39번째로 가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try, through, catch 순으로 진행이 된다. try는 어느 지점에 했느냐?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런타임 때, 프로그램 구동될 때 예외 상황에 발생될 수 있는 지점에 try 블록을 설정을 한다. through는 뭘 하는 거냐? 예외 상황에 대한 조건, 즉 디노미네이터가 0이 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되는 지점에 through를 형성을 한다. through를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낸다. 전역 객체를 만들어낸다. through가 되면은 다음번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를 어느 쪽에 던지느냐? 제어권의 다음 순위, 즉 다음에 나오는 캐치 쪽으로 전달을 한다. 캐치 쪽에서는 through에서 만들어져서 전달한 전역 객체를 레퍼런싱한다. 그 레퍼런싱한 이 객체를 멤버 함수 what이라는 걸 호출하면은 이 what에 대한 메시지가 결과로서 출력이 될 거다. 캐치 블록을 지나갔다 라고 한다면은 원래 제어권에 있는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전체 트라이 블록을 모두 빠져나와서 다음번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00과 0을 입력했다. 디노미네이터가 0으로 입력받았다. 그럼 예외상황이 발생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부분에서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자, 이 값을 여기다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 아마도 런타임 에러라는 클래스 내에는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 멤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멤버 데이터, 자, 오류 메시지를 기록하는 멤버 데이터, 그 데이터에 이 attempt to divide by zero로 초기화를 하라는 겁니다. 초기화를 하라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캐치 블록에서는 예외 상황에서 발생된 오브젝트들을 처리를 하게 된다. 그것을 레퍼런스로 받는다. 레퍼런스로 받는다. 자, 익셉션 오브젝트는 어디서 발생이 됐어요? 앞부분의 예제에서 through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through에서 익셉션 오브젝트가 전역 객체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역 객체로 익셉션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 그 오브젝트를 캐치 쪽으로 전달을 한다. 캐치 쪽에서는 이것을 레퍼런스로 받아서 그 객체 내에 있는 멤버 함수 what이라는 것을 구동을 시킨다. what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었냐? 메시지가 있었다. 문자열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는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다. 이 메시지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런타임 에러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문자열, 즉 오류 메시지를 기록하는 문자열 내에 이 문자열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예외사는 어디에 처리를 하느냐? 예외사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동기적으로 발생되는 것, 즉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예외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자, 비동기적으로 전송되는 것. 자,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구동되는 것.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비동기적인 프로세싱, 비동기적인 프로그램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윈도우 프로그램 같이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 하는 경우, 즉 비동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예외 처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어떤 중복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서 오류 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서는 이 오류 상황들을 캐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개의 멀티 스레딩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시퀀설하게 나가는 프로그램에서만 이 예외 사항을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예외 사항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어느 예외 사항을 내가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아까 나왔던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이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함수와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입력이 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리턴을 0 또는 널로 입력을 하면 굳이 예외사항을 처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조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메인 함수에서 펑션 A를 호출했어요. A를 호출했는데 동적 마모리를 활동해야겠다. 자, 이 예외사항은 뭐냐? 리턴 값을 인티저로 받는 겁니다. 자, 인티저 A. 자, 결과가 입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뭐? 캐릭터 포인터를 이용해서 new로 했습니다. new 캐릭터 배열을 10개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포인터가 만약 ptr이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포인터가 널 포인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return 0 또는 너를 리턴을 하게 되면 이 받은 A에서는 이 조건을 보고 만약 A가 널이라면 또는 0이라면 이것은 다시 입력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특정 네임이라고 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실패를 했다. 그럼 포인터는 널 포인터를 가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널 포인터라면은 리턴을 0으로 해라 라고 하면은 리턴 받은 값 A는 0이 될 거예요. 그 조건을 확인해서 if문에서 조건을 확인해서 널 또는 0으로 맞다면은 다시 입력을 해라. 자, 프로그램 강제 잘못된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예외 처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예외 처리를 쓰게 되면 좀 더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굳이 예외 처리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에서 어떤 값을 잘못 입력을 받았을 때 리턴을 0 또는 널로 해서 그 조건을 보고 다시 입력받게끔 회복시켜 줄 수도 있다. 자,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예외 처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through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through가 뭐 했느냐?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 마냥 through는 예외사항을 발생시킨다. 자, 예외사항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through가, 즉 오퍼랜드가, through에는 반드시 오퍼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오퍼랜드가 없다. 그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리스루입니다. 다시 던지는 거예요. 다시 전달. 즉 어떤 예외사항이 발생됐을 때 앞에 있던 예외사항을 또 한 번의 캐치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음번 트라이 블럭에 전달을 하는 것. 자, 트라이 블럭에서 발생된 것을 다음번 캐치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외가 있네요. 예제가 있네요. 자, 이 예제에서는 함수가 있습니다. through exception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우선 메인 함수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앞에 있었던 것 마냥 예외상이 발생되는 지점에 try 블럭을 만들어 놓는다. try 블럭을 만들어 놨어요. 자, through excep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호출하네요. 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봅시다. 근데 여기 try 블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try 블럭. 자, try 블럭 내에 try 블럭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뭘 하냐? 예외 처리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exception 최상위 있는 베이스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했네요. 자,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through의 오퍼랜드는 뭐 하라는 거냐? 객체를 만들어낸다. exception 오브젝트를 만들어낸다. 어느 지점에서? 여기서. 자, 컨스트럭터로 호출했습니다.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전역 객체. 전역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예외사항이 발생되면서 전역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전역 객체는 exception object예요. 그럼 이 아래, 자, 17번째 이하 줄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바로 트라이블록하고 짝꿍이 된 바로 가까운 영역에 있는 캐치로 넘어갑니다. 캐치로 넘어가요. 캐치로 넘어간 그거를 레퍼런스로 잡습니다. 이 객체를. 자, 근데 그 객체 레퍼런스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전역 객체를 아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외 처리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럼 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through가 발생이 됐네요. through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오퍼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through가 발생됐다. 그것은 앞에서 만들어진 17번째 줄에서 만들었던 exception object 이것을 계속 쓰겠다는 겁니다. 활성화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through 그럼 과연 어느 지점으로 이동을 할까요? 자, 다음번 지점 try는 이미 빠져나왔고 여기서 빠져나왔고 그럼 다음 지점으로 얘를 이동을 시킵니다. 예외 처리를 이동을 시켜요. 예외사항을 이동을 시킨다. 그럼 다음번 단계는 뭐냐? 트라이 블록 내에서 트라이 블록을 불렀고 이 앞에 가까운 지점인 트라이 블록은 빠져나갔고 그럼 현재 있는 트라이 블록은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거기서 예외사항을 한 번 더 발생돼서 다음번 캐치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이 된 다음에 바로 빠져나가서 44번째 줄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트라이 블록 내에 있는 예외 처리를 잡는 캐치 블록. 캐치 블록에서 through가 있는데 through에 오퍼랜드가 없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느냐? 다음번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번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23번째 줄에 있는 게 true를 지웠다. 그럼 어느 지점으로 갈까요? 어느 지점을 갈까요? 자,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예외사항을 처리하는 캐치 블록으로 가서 이 내용을 출력을 하고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자, 그렇죠. 26번째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through가 없다면. 근데 이게 through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캐치 블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캐치 블록으로 요것 때문에 다시 캐치 블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저기서 좀 전에 얘기한 거 마냥 이 예제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어떤 내용들이 출력되느냐 하는 부분들 이것을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어떤 경우 트라이 블록 내에 through가 있는 경우 만약에 없는 경우 자, 어떤 결과들이 차이가 있게 출력이 되느냐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어떤 특정 함수 내에서 예외 처리 상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um function이라는 함수 내에서는 exception A, exception B, exception C라는 요 항목에 대해서만 예외 처리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라. 자, 이 세 개 이외에는 unexpected error, exception 메시지가 발생이 되겠죠. 자, 어쨌든 sum function이라는 함수 내에서는 요 세 개 항목에 대해서만 예외 처리를 발생시켜라. 예외 처리 객체, exception 오브젝트를 발생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는 이 세 개에 한해서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것을 through lis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hrough list. 어떤 항목들이 예외 처리로 고려될 것이냐. 이 함수 내에서는. 자, 이것을 명시하는 게 exception specification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책에서는 through list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through list로서 관리될 것이다. 자, 예외 상황. 자, through list에 어떤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만 발생을 시킨다. 만약 그 through list에 예외 사항이 없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개를 벗어난 다른 예외 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unexpecte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럼 unexpected 함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종을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예외사항이 없다. 예외사항 리스트가 없다. 자, 이런 리스트를 정의를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해당되는 through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through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unexpected 상황. 자, 앞에서 through list, 즉 unexpected list, through list, 어떤 항목들에 대한 오류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항목들을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자, 앞에서 exception A, exception B, exception C 이것들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이때 unexpected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through list 또는 exception specification 이 항목이 정의되어 있다.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만 through가 발생이 된다. 근데 여기를 세 개를 벗어난 다른 예외 상황이 발생됐다. 그럴 경우에는 unexpected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자, unexpected 상황에서는 set underbar unexpected라는 함수를 통해 갖고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상황 외에 다른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른 오류들은 무엇이냐? 그것을 set unexpected라는 함수 내에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set unexpected라는 전역 함수는 exception이라는 모듈 내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unexpected라는 함수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자, 정리를 하면 예전에 여러분이 스위치문을 배웠을 거예요. 스위치문에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들 외의 것들은 어디서 처리를 하나요? 디폴트라는 레이블을 통해 갖고 처리를 합니다. 예전에 배웠던 스위치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떤 케이스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케이스에 없는 그 외의 것들은 디폴트라는 레이블을 통해 갖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와 유사해요. 자, 스위치문에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외의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처리를 하느냐? unexpected라는 함수에서 처리를 한다. unexpected라는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set underbar unexpected라는 곳에 이 예외성의 상황들을, 자, 등록되지 않은 것, 리스트에 없는 것, 즉 exception specification에 없는 내용들은 요 set unexpected라는 함수 내에서 기록을 해놓는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조건들이 맞으면은 unexpected라는 함수가 호출해서 그놈들을 처리를 한다. 그렇다면 set underbar unexpected라는 함수 내에서는 이 예외 상황, 그 외에 대한 예외 상황, 즉 스페시피케이션에 없는 것, exception 리스트에 없는 것, through 리스트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set underbar exception 함수에 기록을 하느냐? 그것은 함수 포인터를 사용해서 기록을 한다. 함수 포인터. 자, 종료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terminat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자, 이 terminate 함수, 강제 종료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terminate 함수는 언제 호출되느냐? 여러분들이 terminate라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코드 내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상황은 through 했는데 그 through 한 것을 캐치해서 모두 처리를 못했을 경우, 캐치해서 잡아내지 못했을 경우, 예외상을 잡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terminat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terminate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그러면서 앞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함수들, 펑션 콜 스택에 있는 함수들을 unwinding 시킵니다. unwinding 시켜요. 자, 이런 과정을 수행했다. 근데 terminate는 정상적인 종료다. 근데 abort라는 게 있습니다. abort는 비정상 종료. 강제로 종료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function call stack, 아직 함수들이 종료되지 않은 것. 종료되지 않은 함수. 이것은 그냥 function call stack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릭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여러분들은 terminate를 써야 됩니다. 또는 catch나 try 블록을 써서 오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터미네이팅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try catch 블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try catch 블록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떤 예외 사항이 발생됐을 때 프로그램은 abort라는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킨다. 그럼 단점이 뭐냐? 펑션 콜 스택에 있는 함수들, 아직 종료되진 않은 여러 가지 서브 루틴들이 있어요. 종속 함수들이 있어. 이것들을 그냥 남겨놓게 된다. 자, 어버트가 호출되지 않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제로 어버트라는 함수가 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됐을 경우에 터미네이터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놓는 방법. 두 번째는 트라이 캐치를 설정을 해서, 즉 예외 처리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캐치 블록에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트라이 캐치 블록이 있다면은 프로그램은 아마도 터미네이트라는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정상적인 종료 상황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따라서 터미네이터 함수를 여러분들 명시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트라이 캐치 블록을 넣어서 예외 사항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터미네이터 함수가 컴파일러에서 호출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스택 언와인딩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스택이라는 건 뭐냐? 펑션 콜 스택입니다. 펑션 콜 스택. 펑션 콜 스택은 뭐라는 거냐? 앞에서 나온 것 마냥 중첩된 메모리 호출 관계, 즉 이전에 호출된 함수, 이것들을 펑션 콜 스택에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자, 함수들이 호출했을 때 이 함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 즉 리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전에 호출된 함수는 펑션 콜 스택에 잠시 남아있게 된다. 아마 예전에 배웠던 리커시브 함수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것처럼 어떤 특정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전에 호출되지 않은 함수는 펑션 콜 스택에 남아있다. 그래서 호출되는 함수가 완전히 리턴된다면 예전에 있던 펑션 콜 스택에 있는 함수를 다시 불러다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택 언와인딩, 펑션 콜 스택 언와인딩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호출된 함수를 펑션 콜 스택 이전에 호출된 함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외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펑션 콜 스택에 남아있는 함수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 해제를 하는 것. 펑션 콜 스택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해제를 시켜주는 과정, 이게 unwind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펑션 3, 펑션 2, 펑션 1이 있네요. 자, 이게 있으면서 through라는 게 있습니다. through에서는 이와 같은 specification, exception specification이 지정되어 있네요. 자, 이 펑션 1에서는 runtime error만 잡아내겠다. runtime error만 잡아내겠다. 라고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specification입니다. 또는 through list입니다. through list. 자, 메인 함수를 볼까요? try 블록이 있습니다. try 블록에서 펑션 1을 호출했네요. 펑션 1. 펑션 1. 그러면 메인 펑션 콜 스택에는 뭐가 있나요? 자, 제어권이 펑션 1으로 넘어가면서 이 펑션 콜 스택에는 메인 함수가 잠시 보관되어야 되겠네요. 일단 펑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는 런타임 에러만 잡아내겠다. 런타임 에러만 잡아내서 익셉션 객체를 만들겠다. 들어갔어요. 출력을 하고 펑션 2로 다시 제어권을 넘기네요. 그러면 펑션 1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권이 펑션 2로 넘어가기 때문에 펑션 콜 스택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펑션 1. 그 다음에 펑션 2에 들어가갖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런타임 에러만 이 안에서 잡아내겠다 라고 through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exception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exception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었네요. 들어가서 출력을 하고 다시 펑션 3를 호출했습니다. 제어권이 펑션 3로 넘어가면서 펑션 2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펑션 콜 스택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예외상. 어떤 것? 런타임 에러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전역 객체를 만들면서 얘가 예외사항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컨스트럭터네요. 런타임 에러, what에 들어가는 출력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 넣었네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런타임 에러라는 클래스 내에 예외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 문자열을 처리하는 멤버 데이터에 이 값을 초기화를 할 겁니다. 런타임 에러라는 클래스 내에 멤버 데이터에 이 문자열을 초기화를 할 겁니다. 런타임 에러라는 멤버 데이터,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데이터는 뭘 하는 거냐?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것, 예외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 이것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발생을 시켰어요. 발생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더 이상 제어권이 흐름이 연결되지 않겠죠. 다시 펑션 2나 펑션 1으로 제어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through가 돼갖고 여기서 전역 객체가 만들어져서 얘 through에 가까운 지점에 캐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캐치로 넘어가요. 그럼 에라, 자 여기서 만들었던 전역 객체 에라가 이 에라 레퍼런스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에라 객체는 what이라는 멤버 함수로 호출하면서 출력이 될 거예요. 어떤 메시지? 런타임 에라 in function 3. 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어권이 메인 함수로 넘어왔네요. 제어권이 메인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넘어있는, 자 여기서 예외사항이 발생돼서 16번째 줄에서 점프를 해서 캐치 쪽으로 넘어와서 예외사항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펑션 콜 스택에는 뭐가 있나요? 펑션 2, 펑션 1. 이것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함수에 있는 내용들이 팝을 해서 나왔습니다. 즉 메인 함수로 되돌아왔어요. 앞에 있던 펑션 2와 펑션 1은 건너뛰고 제일 밑에 있던 가장 마지막에 펑션 콜 스택에 들어가 있던 메인 함수가 나오면서 현재 42번째 줄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여기 캐치가 넘어가면은 바로 47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펑션 1과 펑션 2, 이거는 펑션 콜 스택에 남겨 있으면은 메모리 릭이 발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언와인딩이라는 게 뭐냐? 예외 처리가 진행이 됐다. 예외 처리. 예외 처리가 발생되고, 예외 처리가 발생되진 지점은 16번째 줄. 발생되고, 다음번 캐치 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그 과정에 있었던 펑션 2, 펑션 3, 펑션 2, 펑션 1은 언와인딩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언와인딩 되게 된다. 자동으로 언와인딩이 된다. 어디 있는 것? 펑션 콜 스택에 있던 이 함수들은 자동으로 언와인딩이 되는 겁니다. 언와인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익셉션 핸들링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예외 처리 상황까지 가기 이전에 함수들이 호출되었던 것들, 즉 펑션 콜 스택에 있었던 것들이 자동으로 언와인딩이 된다. 그래서 메모리 릭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를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예외 처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되시면은 특정 영역을 빠져나가게 된다. 특정 영역. 자, 16번째 줄 이하는 진행되지 않고 바로 go to로 어디로 가느냐? go to catch로 갑니다. 따라서 그 과정, 중간 과정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언와인딩이 된다. 언와인딩이 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종료되게끔 하거나 그 중간에 발생된 변수들, 만약 여기에 로컬 변수들이 있다. 여기에 로컬 변수가 있다. 또는 이 아래에 로컬 변수가 있다. 그것들은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디스트로이가 되는 거죠. 해제가 된다. 따라서 트라이 캐치 블록 안에서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예외 상황들은 모두 언와인딩 돼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 자, 안전하게 종료가 된다. 라는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외 처리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예외 처리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될 겁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즉,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를 했다. 그걸 리턴을 해서 메인 함수에서 이거를 감지를 해서
다시 입력을 하세요. 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외 처리 상황을 만들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예외 처리 상황을 만든 다음에 중간에 다른 로컬 변수들, 메모리를 가져온 것들을 자동으로 해제를 시켜준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적 메모리 할당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자가 if문을 써갖고 예외상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 try, catch, throw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row 했을 때,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 실패를 했을 때 bad underbar unlock이라는 예외상황을 발생이 됩니다. 즉, bad underbar unlock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전역 객체, exception object를 만들어낸다. 누가? through 지점에서, through의 오퍼랜드 지점에서. 자, 이게 없다면 컴파일러는 이 포인터로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은 놈을 0으로 리턴을 할 겁니다. 자, 이것을 하는 것보다 예외 처리를 bad unlock이 발생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때는 new라는 모듈을 include를 해야 됩니다. 자, through를 통해서 bad underbar unlock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new라는 모듈을 include를 시켜야 된다. 만약 이걸 사용하지 않고 through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not through underbar t라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 예제가 있네요.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배열 50개 있습니다. 자, 포인터가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 50개에 대해서 각각의 포인터 0번째, 1번째, 3에서 50번째까지 지나가면서 각각의 것들의 메모리를 얼만큼 할당을 하냐. 8바이트짜리 더블을 5천만 개씩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포인터가 있어요. 0번 포인터, 1번 포인터, 2번 포인터 하면서 49번째 포인터까지 있어요. 여기에 5천만 개의 더블 값을 갖고 있는 배열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이게 전체가 5천만 개, 5천만 개.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컴퓨터가 죽을 수도 있겠죠. 자, OS가 죽을 수도 있어요. 블루 스크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모하게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의 리소스가 없어서 메모리가 없어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겠죠. 그 지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예외 처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됐느냐? 자,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는 5천만 개의 더블 값을 배열로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즉 세 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포인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리소스가 없어갖고 메모리를 할당을 못했어요. 자, 할당을 못했다라는 말은 이 포인터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즉, 내가 메모리를 할당받은 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0을 가리키고 있다. 즉, 너를 가리키고 있다. 이 포인터가 너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는 세 번째 포인터가 너를 가리키고 있네요. 세 번째 포인터가 너를 가리키고 있네요. 너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세 번째 0, 1, 2까지는 정상적으로 5천만 개가 메모리가 할당이 됐는데 세 번째 첨자에서는 더 이상 리소스 없어서 메모리를 할당을 못했습니다. 널 포인터를 가리켰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에러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를 할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둡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말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고 중지를 시켜라. 자, 어버트가 발생이 됩니다. 어버트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어버트라는 함수. 여러분들 여기 어버트가 없지만 컴파일러는 이 어느 지점, 브레이크가 되는 지점에 어버트를 수행을 시키는 거죠. 그럼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동적 메모리 할당된 것, 각각 5천만 개씩 할당이 됐던 것, 이것은 메모리 리익이 발생되는 거죠. 해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쓰레기 값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지게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bad unlock 메시지가 발생되게끔 bad underbar unlock이라는 exception object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마냥 똑같은 코드입니다.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했어요. 동적 메모리 할당.
자, 트라이 블럭을 썼습니다. 진짜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5천만 개씩 50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의문시 된다. 잘 모르겠다. 시스템이 좋으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스템이 낮으면 안 만들어지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 예제를 돌리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5천만 개 아니라 5억 개, 50억 개를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메모리 할당을 못한다고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의심스러워요. 이 부분이 진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어떤 시스템에서 만들어질 거고 어떤 시스템은 안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트라이 블럭으로 넣어놨습니다.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자, 트라이 블럭으로 해놨어요. 트라이 블럭. 자, 트라이 블럭을 써놨더니 어느 지점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스루가 발생이 됐어요. 스루. 자, 여기는 스루가 없네요. 야, 만약에 트라이, 캐치만 있고 스루가 없는 경우에는 이 new라는 모듈 내에서 자동으로 bed underbar alloc이라는 예외 오브젝트, exception 오브젝트를 만들어냅니다. 즉, through라는 것들, through는 어디에 있느냐? 이 new라는 모듈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메모리 예외 처리가 발생됐다. 그럼 through라는 모듈에 있는 through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느냐? bed underbar alloc이라는 클래스로부터 exception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전역 객체 되겠죠. 전역 객체. 이 전역 객체를 만들어낸다. 어디서? new라는 모듈 내에서, 라이브러리 내에서 뭘 갖고? bed underbar alloc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뭐를? exception 오브젝트를 얘가 만들어냅니다. 자, try가 있고 true는 new에서 생성된다고 했고, 그리고 new에서 생성된 true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냈고, 이 오브젝트는 어디로 전달되느냐? 여기 캐치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얘를 레퍼런스로 받습니다. 레퍼런스로 받아요. 이 레퍼런스에서 what을 출력을 해보면 아마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동되면서 예외 처리 발생되면서 이 세 개는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메모리. 자, 어버트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는 터미네이터가 자동으로 구동이 됩니다.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강제 종료가 아니라 어떤 노멀하게 안전하게 종료되는 터미네이터 함수가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자, set new handler. 자, new라는 것을 잘못 썼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된다. 자, 오류. 여러분들은 디폴트 메시지를 썼습니다. 디폴트 메시지를 출력을 했어요. 즉, bed underbar alloc에서 만들어진 전역 객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디폴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출력을 했어요. 자, 이 디폴트 메시지. 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한다면 set new handler를 통해 갖고 새로운 메시지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또는 새로운 함수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bed underbar alloc 예외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terminate 함수를 호출하게끔 조치를 하는 방법, 또는 abort, exit,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abort를 쓴다. 자, new handler 했습니다. 자, 예외 처리 함수입니다. 예외 처리. 자, 만약에 이 아래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됐다. 예외 상황 발생됐으면은 custom new handler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함수를 호출해라. 어떤 특정 함수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함수 포인터로 지정을 했어요. 함수 포인터. 함수 포인터로 이 set new handler라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17번째 줄 이하에서는 어떤 예외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예외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어디서 처리하느냐? custom new handler라는 함수,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27번째 줄 set new handler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여기서 주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외 처리가 발생이 됐을 거예요. 예외 처리 상황. 발생되면은, 앞에서 약속해 놓은 set new handler라는 함수를 통해서 약속해 놓은 custom new handler라는 함수에서
요 오류 상황을 처리를 하겠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나온 것 마냥 이렇게 호출이 되고 강제로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강제로 종료를 해버리는 거. 자, set new handler는 뭐냐? 이 set new handler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있다. 예외 상황이 있다. 그 예외 상황들을 custom new handler라는 함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앞에서는 예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토 포인터가 있습니다. 스마트 포인터요. 스마트 포인터. 자, 오토 언더바 포인터. 여러분들이 쓰는 포인터와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사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생성하는 과정, 메모리를 생성하는 과정,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토 언더바 포인터 쓰는 이유는 메모리 릭을 방지를 할 수 있다. 자, 앞에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어버트와 같은 경우는 동적 메모리 할당, 앞에서 메모리 할당된 것들. 자, 여기서 메모리 할당된 것. 자, 어버트를 쓰게 되면은 앞에서 할당됐던 이 5천만 개에 해당되는 3개의 포인터들은 메모리 해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자, 터미네이터도 가끔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고 종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거에 만들어 놓은 동적 메모리 할당. 이것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에 오토 포인터를 쓰게 되면, 즉 스마트 포인터인 오토 포인터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를 시켜줍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든 오토 포인터를 통해 갖고 동적 메모리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메모리를 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를 해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별거 하는 거 없습니다. 인티저 값을 밸류 속에 집어넣고 construct destructor, set 값, get 값, set 함수와 get 함수를 지정한 것. 간단한 인티저 클래스입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있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오토 포인터를 썼다. 오토 포인터를 쓰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모듈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ptr 포인터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네요. 객체. 자, 이걸 객체. 자, 오토 포인터를 쓰겠다. 어떤 타입으로? 인티저라는 유저 디파인드 타입을 가지고 이 포인터를 만들겠다. 그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7개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어떻게 썼냐? 자, 인티저라는 타입을 지정을 하고 어떤 포인터? 인티저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 즉 ptr to integer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new 그리고 인티저의 몇 개? 7개. 이렇게 썼을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동적 메모리 할당이에요. 자, 이 포인터에 7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겠다. 근데 오토 포인터로 이 형식으로 쓰게 되면 똑같은 기능입니다. 같아요. 쓰는 방법도 똑같아. ptr to integer 그리고 화살표를 하게 되면 이 포인터 가리키는 쪽에 멤버 함수 set integer 그 값에 99를 집어넣겠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만약에 디레퍼런스를 쓴다. 그러면 dot 오퍼레이터 써서 get integer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정의한 거와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단지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오토 포인터, 인티저라는 유저 디파인 타입으로 오토 포인터를 쓰겠다. 그래 포인터 이름은 포인터 to 인티저라는 이름을 쓰겠다. 그것을 몇 개를 만들겠냐? 7개의 동적 메모리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중간에 만약에 이게 ptr to 인티저가 동적 메모리 7개를 할당하지 못했어요. 또는 앞에서 뭔가 만들었어. 앞에서 만들어 놓은 놈들. 자, 이것들을 자동으로 해제된다. 마치 로컬 변수처럼. 로컬 변수 뭐였죠?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처럼. 로컬 변수들처럼. 오토 포인터는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마치 이렇게 쓴 것처럼. 여러분들 이걸 쓰지 않았지만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컴파일러는 요것을 호출해서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드는 일만 하면 되겠죠. 오토 포인터를 쓴다면은 동적 메모리를 만드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앞에서 내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자, 모든 예외사항 클래스, exception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여기 나오면 베이스 클래스가 있어요. 이 베이스 클래스에는 what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what이라는 멤버 함수는 뭐라는 거냐? exception 클래스 내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뭐가 있냐? 메시지를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클래스에 쭉 뭔가가 있고 퍼블릭에 아마도 버추얼 함수로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로 뭐가 있냐? 아마도 여기서 전달받은 값, 요 값을 기록하는 것. 즉, 뭐 이런 형태로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런 형태로 갖춰져 있을 겁니다. 디폴트로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what은 exception의 멤버 함수, 버추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전달받은 메시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메시지 문자열이 있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what이라는 것은 여기에 메시지에서 있던 내용들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이런 예외사항들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디 있었나요?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놨다가 what을 써서 기록해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에서 하는 겁니다. exception의 자식 클래스는 bad alert, cast, type id, exception, bad exception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안에는 bad alert은 new를 썼을 때 잘못돼서 예외 처리가 발생되는 것. 이건 캐스팅을 잘못된 것. 동적 캐스팅을 잘못했을 때 발생되는 것. 타입 아이디가 잘못된 것. 그리고 기타 예외 처리들. 이것들을 지정을 하는 것. 자, 기타 예외 처리는 뭐 하는 거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set unexpected라는 함수를 통해 갖고 기타 여러 가지 예외 처리들. 앞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 확인되지 않은 예외 처리. 유저 디파인드 된 예외 상황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예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함수를 기반으로 이 bad underbar exception에서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외되지 않은 것. 앞에 든 건 expected 된 거죠. 고려되는 예외사항들. 그러나 이 고려돼서는 예외사항 이외의 것들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set underbar unexpected 함수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예외사항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런타임 에러는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실행 파일이 구동될 때 발생되는 예외사항, 사용자 입력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동적 메모리 할당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부분. 로직 에러는 어떤 잘못된 값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크기를 벗어나는, 배열과 같은 경우 크기를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크기가 잘못됐을 경우 발생되는 로직 에러들을 처리하는 예외 처리 클래스들입니다. 자, 로직 에러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 마냥 어떤 로직이 잘못된 것, 잘못된 아규먼트가 들어왔다든지 잘못된 크기, 원래 갖고 있는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은 크기를 요구를 할 때, 또는 배열이 있을 경우에 그 경계 영역 0부터 10까지인데 11번째에 있는 값을 일도로 하는 그런 예외 상황, 그를 어디서 처리하냐? out of range, 이 예외 상황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런타임 에러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overflow, 자, 계산된 결과가 너무나 많은 양, 즉 인티저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인티저 값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값이 들어갔다. 이런 값이 들어갔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될 겁니다. 인티저 값이 갖고 있는 유효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값이. 자,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 언더플로우는 너무나 작은 값을 갖고 있을 때. 자, 더블 값이 있습니다. 더블 값이 있어요. 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0.000000 너무나 작은 값을 갖고 있을 때 언더플로우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언더플로우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외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try catch block, 이게 한 쌍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때에 따라서 true는 디폴트 갖고 있는 여기 상황 마냥 디폴트 값을 갖고 예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디폴트 값.
디폴트 값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는 디폴트. 여기에는 try catch만 있고 true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new라는 bad or luck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true가 있다. 어디에? new라는 라이벌리에. 자, 여기서 묵시적으로 호출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try catch block 마냥 true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제어권의 흐름이 try catch block 또는 true block 사이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주요 지점에 블럭을 설정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주고 한번 제어권의 흐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